ITQ 엑셀 2016 버전 기출문제 문제 유형 A형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파일 저장부터 할게요. 엑셀 2016 버전 실행한 다음에 바로 왼쪽 상단 저장하기 누르거나 단축키 Ctrl S키 눌러주세요. 파일의 저장 위치는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라는 폴더라고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저장을 해줄 때 파일 이름 규칙도 나와 있죠.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성명으로 저장을 하고요. 수험번호 없다면 교재에서 수험번호 표시란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사용을 해주세요. 그럼 파일을 저장을 하고요. 화면 상단 중앙에 파일 이름 나와 있고요. 잘못 저장했다면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세요. 이제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주의사항과 수정할 내용 하도록 할게요. 먼저 A열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열너비 눌러주고요. 숫자 1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A열 머리글의 왼쪽에 삼각형 표시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셀 선택되어 있죠? 그러면 제1작업의 조건 첫 번째 줄 보세요. 제1작업에 대한 글꼴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제1작업에서 제3작업까지 그냥 동일한 글꼴 지정해 놓도록 할게요. 홈탭에서 글꼴을 불림으로 입력해 놓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글자 크기는 11포인트고요. 글자의 색깔은 검정색 지정하세요. 그리고 정렬은 세로는 가운데 맞춤 지정되어 있죠. 가로는 가운데 맞춤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냥 가운데 맞춤으로 해놓도록 할게요. 화면 왼쪽 하단에 시트 1이라고 시트명이 보이고 있죠. 마우스로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2번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일 왼쪽에 시트 1부터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 제2, 제3작업 순으로 이름을 지정하세요. 이름을 지정했다면 제1작업 시트로 다시 이동을 해주세요. 제1작업에는 출력 형태가 보이고 있죠. 1, 2, 3행은 도형과 결제란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4행에서 14행까지 표처럼 만들어서 내용을 그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출력 형태에 보여지는 내용들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판매사와 비고처럼 1, 2번 써있는 그런 내용들만 빼고 모두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해야 되니까요. 영상 잠시 멈춰놓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내용을 모두 입력했다면 이제 데이터 입력한 것 간단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저는 각각의 열 너비를 겹치지 않고 모든 글자 제대로 보이게 열 너비 조절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필요한 만큼 조절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 높이도 저는 필요한 만큼 이렇게 약간씩 조절해 놨습니다. 여러분 화면 글자 잘 보이도록 저는 화면 보기도 조금 더 크게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줄 데이터 그리고 다른 데이터들 보면은 모두 가운데 정렬되어 있죠. 처음에 모든 셀 가운데 정렬로 해놨기 때문이고요. 제1작업 시트에서 조건의 첫 번째 줄 보면 글꼴 뒤에 정렬에 대해서 나와 있죠.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와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그러니까 나머지가 현재 보기에 더 많죠. 그래서 가운데 정렬 미리 해놓은 거고요. 숫자 회계 서식으로 오른쪽 정렬하는 것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F열 데이터, G열 데이터 이 두 개는 숫자죠. 그리고 E열에서부터 G열의 데이터는 모두 숫자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모두 가운데 정렬이 아닌 오른쪽 정렬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가격의 데이터는 저는 콤마 없이 이렇게 입력했는데요. 천 단위 구분기호 미리 입력하면서 데이터를 입력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가격에 대한 데이터는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 서식으로 지정하고요. F열과 G열의 데이터는 돈이 아닌 일반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숫자 데이터로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것도 잘 모르겠다 하면은 이건 숫자와 관련되어 있죠. 사칙 연산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개 그냥 컨트롤 숫자 읽기 또는 홈탭 위에 표시 형식에서 위에 콤마 있죠. 이걸 누르면 자동으로 회계 서식 그리고 천 단위 구분기호도 나타납니다. F열과 G열은 천 단위가 없기 때문에 천 단위 구분기호는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 시간 충분하다면 여기는 그냥 숫자 서식으로 지정해도 되는데요. 컨트롤 숫자 읽기 누르고 잠깐 볼게요. 숫자와 회계서식 차이는 회계서식은 돈과 관련된 기호를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요. 숫자에서는 그걸 선택할 수 없다. 그 차이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표시도 할 수 있다. 그런 차이인데요. 잘 모르겠다 하면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모두 그냥 회계서식 지정하고요. 나는 이거 따로따로 지정해도 상관없다 하면은 돈이 아닌 숫자 관련된 곳은 숫자 서식으로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천 단위 구분기호 이것도 체크하든 체크하지 않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숫자와 회계서식의 또 차이라면 회계서식은 오른쪽 정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정렬은 먹히지 않고요. 숫자로 지정되어 있는 서식은 다른 정렬이 먹혀서 정렬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오른쪽 정렬 이렇게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력한 데이터 중에 H열의 등록일자 이거는 날짜죠. 입력할 때 그냥 연도 하이픈 월 하이픈
날짜, 이 식으로 출력 형태 보이는 그대로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날짜 서식으로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행의 F열과 G열을 보면은 두 줄로 입력되어 있죠. 첫 줄 입력하고 Alt, 엔터키 누르고 다음 줄 입력하면 되겠고요. 항상 동영상 강의마다 같은 내용 설명하고 있지만 모든 동영상을 보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강의마다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두리부터 출력 형태처럼 지정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B4에서부터 J열 12N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컨트롤 키 누르고 B13에서부터 J14까지 이렇게 두 개 단위로 블록 설정해 주고요. 홈탭에 글꼴 위에 테두리 지정하는 게 있죠. 먼저 모든 테두리 한번 지정,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조건의 네 번째 보면은 영역을 주황으로 지정하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출력 형태에서 회색으로 보일 거예요. B4에서 J4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제품 코드, 가격, 이 셀 3개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다시 글꼴 위에 색상 채우는 거 있죠? 여기에서 표준색의 주황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출력 형태에서 셀 합치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B13에서 D13까지 드래그 한번,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B14에서 D14, 그리고 F13, 14, 그리고 G12에서 I12까지 이렇게 4개 단위로 블록 설정, 그리고 홈탭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그리고 F13, 14셀만 다시 클릭해 선택, 그리고 컨트롤 숫자 1키 눌러주세요. 테두리 탭으로 가서 대각선 지정을 해주고 확인 눌러주세요. 이제 조건의 순서대로 한 거는 넘어가고 안 한 것 작성하도록 할게요. 조건의 첫 번째 줄에 대한 정렬, 글꼴 모두 다 지정을 했죠. 이제 제목에 대한 거 만들어야 되는데요. 1, 2, 3행 이렇게 머리글 선택해서 높이를 이렇게 키워주세요. 한 30 언저리로 그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에서 도형의 모양 어느 정도 만들면 되는지 그렇게 보이고 있죠. 삽입 탭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도형의 모양은 육각형이라고 되어 있죠. 기본 도형에서 육각형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클릭하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도형이 만들어지면 그리기 도구 서식 탭 나타나죠. 도형 채우기에서 지정되어 있는 색깔, 표준색의 노랑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도형의 색깔, 시험장에선 모두 흑백이기 때문에 색깔 회색 또는 검정색으로 보일 거예요. 색깔은 회색 또는 검정색으로 보이죠. 그래서 도형 윤곽선은 이 상태로 놓아도 되고요. 검정색으로 변경해도 됩니다. 지정되어 있는 도형의 효과, 그림자 탭으로 가주세요. 지정된 거는 오프셋 오른쪽이죠. 바깥쪽에서 오프셋 오른쪽 클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홈 탭으로 가주세요. 모든 도형은 글자의 색이 흰색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자 색은 자동 또는 검정 선택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글꼴, 여기에는 굴림이라고 지정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 24라고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거나 24 선택을 해주세요. 굵게 속성 지정, 그리고 정렬은 세로와 가로 모두 가운데 맞춤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도형 안에 내용을 타이핑해서 입력하세요. 그러면 도형 작업은 끝이 났죠. 이미지 셀에 결제란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력 형태 보면 나와 있죠. 현재 만들어진 행과 열 관련 없는 아무 셀에나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두 개 위아래로 선택을 해주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여기는 너비를 조금 작게 조절할게요. 그리고 아래쪽 셀은 조금 크게 조절해 놓을게요. 그리고 이 안에다 확인하고 입력하고 Alt 엔터 키 그리고 인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위쪽 셀에 담당해서 부장까지 입력하세요. 입력한 후에 이 셀 모두 드래그를 해주세요. 여기도 표처럼 만들면 되겠죠. 정렬 틀렸다면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을 해놓고요. 모든 테두리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림 영역으로 이걸 만들어야 되죠. 홈탭 복사해서 그림으로 복사 누르고 모양과 형식 첫 번째 거 선택된 상태 확인 눌러주세요. H1셀에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할게요. 그러면 여기 만들어졌죠. 마우스로 크기 조절해서 출력 형태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이 원본 셀들 필요 없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행과 열 그냥 삭제를 해버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조건 주황으로 채우기 하는 것 이미 했죠? 그러면 다음 유효성 검사해야 되는데요. H14셀 선택을 해주면 되겠고요. 데이터 탭으로 가주세요. 여기에서 데이터 도구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위에 아이콘 클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설정에서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변경, 그리고 아래 원본 클릭을 해준 다음에 제품 코드 나타내야 되죠? 그래서 제품 코드 5행에서 12행까지 선택,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것 첫 번째 거 선택을 해 놓으세요. 정렬은 가운데 정렬로 맞춰 놓으면 되고요. 셀 서식 변경 E5에서 E12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숫자 1키 눌러주세요. 표시 형식 탭으로 가주세요.
여기에서는 첨단위 구분기호에서 회계 서식 지정되어 있는데 뒤에 한글로 원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사용자 지정으로 가지고요. 위쪽 가주세요. 여기에서 그냥 지표준으로 해서 이 뒤에다 큰 따옴표 원 이렇게 하면 첨단위 구분기호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네 번째 것 선택을 해주고 여기에다가 큰 따옴표 원, 큰 따옴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첨단위 구분기호와 원이 모두 나타납니다.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제 마지막 조건 H5에서 H12셀 드래그에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는 바로 이름 정의니까요. 여기는 이름 정의니까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름 정의 누르세요. 그리고 이름에 등록일자라고 입력, 그냥 확인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건 1번에서 6번 그리고 7번 조건부 서식해야 되는데요. 각각 번호는 출력 형태 나와 있죠. 그 셀에 지정을 하면 되니까 먼저 I5에서 I12까지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리고 수식을 입력하기 전에 equal 눌러주세요. 1번 판매사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if 그리고 mid 함수 두 개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mid 함수는 제품 코드에서 네 번째 글자 이 글자를 찾기 위한 함수고요. if 함수는 이 mid 함수로 구한 게 1번이면 한국, 2번이면 대한, 그 외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수 잘 모르는 분들 위해서 mid 함수로 제품 코드에서 네 번째 글자만 구하는 거로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먼저 mid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탭키 누르거나 여는 가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이제 텍스트 첫 번째 인수로 되어 있죠. 첫 번째 오행에 제품 코드 써 있는 B5셀 선택을 해주고요. 콤마 그리고 네 번째 글자부터 한 개의 글자죠. 그래서 4,1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닫는 괄호 컨트롤 엔터 키 누르면 판매사 여기 IR에는 제품 코드의 네 번째 글자만 나타나죠. mid 함수는 우선 잘라내기 해놓도록 할게요. 이제 if문 입력하도록 할게요. if하고 여는 가로까지 해주고요. 첫 번째는 로지컬 테스트라고 인수가 나와 있죠. 여기는 조건을 사용을 하는 건데요. mid 함수 이렇게 먼저 붙여넣기 하세요. 그리고 equal 제품 코드에서는 이게 문자죠. 계산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죠. 그래서 숫자 1도 큰 따옴표 안에 1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냥 1 하면은 값이 다르게 조건을 제대로 검색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행에서는 값이 네 번째 글자 1이 나타나죠. 그래서 1은 1이 맞냐 이런 경우에 이 조건이 참인 경우에 어떻게 해라? 한국이라고 나타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큰 따옴표 한국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콤마 하고요. 다시 이제 거짓일 때 그냥 온라인이 아니고 여기에서 다시 조건 2면은 대안 그 외는 온라인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if 함수를 한 번 더 써야 합니다. 이 안에서 다시 한번 앞에 쓴 것처럼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if 여는 괄호 다시 한번 또 조건 쓰라고 나와 있죠. mid 함수 쓰고 equal 이번에도 큰 따옴표에서 숫자 2 이렇게 해주면 조건은 됐고요. 그리고 콤마 누른 다음에 이 값이 참일 때 mid 함수 값이 2냐 이런 경우에 참이면 대안이라고 나와야 되죠. 그래서 큰 따옴표 대안 입력을 해주고요. 콤마 눌러주세요. 그래서 펄스 아닌 경우에는 온라인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닫는 괄호 해주고요. if문에서 괄호 하나 해주고요. 앞쪽에 if문에서 다시 한번 닫는 괄호 한 번 더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서 블록 설정된 곳에 모두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면 자동으로 행이 바뀌면서 5행에서 12행까지 판매사가 어디인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J5에서 J12행 선택을 해주세요. 문제 2번 비고 구해야 되는데요. 여기는 소비전력 와트의 오름차순 순위를 구하는데 rank.eq 함수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시 equal부터 입력해 주고요. rank.eq 여는 괄호 한 다음에 첫 번째 인수 넘버죠. 순위를 구할 셀 5행이니까 여기에서 소비전력 나와 있는 G5를 선택을 해주고요. 콤마 누른 다음에 이 G5가 어느 범위에서 몇 등이냐 그거니까 범위를 구해야 돼요. 리퍼런스 참조하는 범위 G5에서 12까지 드래그 블록 설정 그리고 이 범위는 행이 바뀌면서 절대 바뀌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범위 지정한 다음에 바로 F4키 한번 눌러서 이렇게 절대 참조로 지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제 콤마 눌러주세요. 오더 나와 있죠. 조건에 맞게 오름차순 여기 더블 클릭하거나 숫자 1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닫는 괄호 하고 여기도 컨트롤 엔터 키 누르면 이렇게 모두 입력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3번 E13셀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여기에서는 LQ전자의 제품 개수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LQ전자가 써있는 데이터 이렇게 3개 그래서 3이 나타나면 되는데요. 이것을 dcount A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3 뒤에 AND 연산자 써서 한글로 개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equal 하고 dcount a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베이스 범위인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사용할 때는 위에 레이블도 같이 하고 실질적인 데이터 있는 셀 같이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LQ전자가 써있는 셀 이것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D4에서 D12까지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콤마 한 다음에 데이터 범위에서 LQ전자가 써있는 열은 당연히 1열이 되겠죠. 그래서 숫자 1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교재 정답 파일을 보면은 이걸 조금 범위를 크게 잡았을 거예요. D4에서 G12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았고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잡았다면 이 데이터 범위에서 제조사 써있는 열은 1, 2, 3에서 3열이 되겠죠. D열만 범위를 잡아도 되고요. 이렇게 크게 범위를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값만 필드가 정확히 지정되어서 결과값이 제대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냥 이 상태로 해볼게요. 콤마 누른 다음에 세 번째 인수는 크라이테리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조건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위에 레이블과 바로 아래에 있는 LQ전자 이걸 같이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드래그를 해주면 제조사가 LQ전자인 거를 조건으로 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이제 닫는 괄호 이렇게만 하면 그냥 숫자 3이라고만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에 끝에다 AND 연산자 그리고 큰 따옴표 그리고 개 닫는 괄호까지 하고 엔터키 누르면 이렇게 3개라고 입력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이 14셀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여기는 함수를 2개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COUNTIF 함수와 SUMIF 함수 이 2개를 사용하는데요. 2020년 이후 등록 제품의 소비 전력 평균 그래서 2020년 이게 나와 있는 등록일자 이게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소비 전력 나와 있는 앞에 지열의 데이터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정의된 이름, 등록일자라는 거, 이름 정의한 거 있죠? 그거를 이용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록일자라고 지정되어 있는 곳은 H5에서 H12셀이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 자동으로 등록일자라고 나타납니다. 수식에서도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그 범위가 자동으로 한글로 등록일자로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14셀에서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평균을 구하는 거는 먼저 2020년 이후 등록 제품 이거를 모두 찾은 다음에 더해서 그리고 2002년 이후 등록 제품의 소비 전력 이거를 모두 더한 다음에 2020년 이후 등록 제품이 몇 개인지 그걸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SUMIF 함수와 COUNTIF 함수 있는데요. 그냥 익숙하다면 SUMIF, COUNTIF 그대로 쓰면 되고요. 잘 모르는 분들 위해서 COUNTIF 먼저 보여주도록 할게요. 먼저 equal COUNTIF 입력을 해주세요. 첫 번째 인수는 범위라고 나타났죠. 여기 범위는 등록일자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 해주는데요. 위에 레이블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5행에서부터 12행까지 이렇게 선택하면 자동으로 등록일자라고 변해 나타나죠. 콤마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2020년 1월 1일 이후인지만 찾으면 되죠. 자, 연도가 나와 있는데 그냥 사칙연산 수식하고 동일하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큰 따옴표로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2020-01-01 이렇게 해주는데요. 닫는 괄호 하면은 그냥 이게 어떤 조건인지 모르죠. 그래서 따옴표 안에다가 크거나 같다 해서 2020년보다 크거나 같은 그러니까 이상이죠. 그러니까 2020년 1월 이후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큰 따옴표로 반드시 지정을 해놓고 이렇게 크거나 같다까지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럼 제일 끝으로 가서 닫는 괄호 하고 엔터키 눌러줘 보세요. 그러면 2020년 1월 이후 그냥 눈으로 보고 개수를 세도 6개가 있을 거예요. 그럼 COUNTIF 함수는 제대로 나왔죠. 그러면 이건 잘라내기 할게요. 먼저 SUMIF 함수를 해야 되는데요. SUMIF 먼저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여기도 똑같이 범위죠. 같은 레인지니까요.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등록일자 나타나죠. 콤마 눌러주세요. 그래서 여기도 동일하게 조건을 써줘야 되는데요. 방금 COUNTIF에서 한 것과 동일하게 써주면 됩니다. 큰 따옴표하고 크거나 같다 2020-01-01 큰 따옴표 이렇게 조건을 해주면 되고요. 콤마 눌러주세요. 그리고 SUMIF에서는 이 조건에 맞는 어떤 걸 구하는 거죠? 소비 전력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소비 전력이 써있는 이 셀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닫는 괄호에서 엔터키 눌러서 그냥 보도록 할게요. 값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를 나누기 6을 해야 되죠. 아까 COUNTIF 함수로 나온 거니까 컨트롤 V로 COUNTIF 함수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면 나누기 6이 되겠죠.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311이라고 나옵니다.
시험에서 항상 SUMIF와 COUNTIF 나온다면 앞쪽에 SUMIF 나누기 COUNTIF 한다고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UMIF와 COUNTIF에서는 조건은 항상 이렇게 따옴표 안에 쓰고요. 연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앞에다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함수식 쓴 셀에는 따로 표시 형식 바꾸거나 정렬 바꾸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바꿔도 상관없고요. 저처럼 이렇게 놓아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출력 형태의 결과값이 미리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J13셀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는 문제가 간단하죠? 맥스 함수예요. 맥스나 민 함수는 그냥 이름 먼저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인수만 지정을 해주면 돼요. 최대 사용면적 제곱미터 여기죠? 그러면 이 데이터 드래그만 이렇게 하고 닫는 괄호에서 엔터키 눌러주면 이렇게 사용면적 제곱미터의 최대값 83이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83이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제 J14셀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는 항상 VLOOKUP 함수죠. equal VLOOKUP 함수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첫 번째는 항상 유효성 검사로 만든 H14셀이에요. 클릭을 이렇게 해주고 콤마 눌러주세요. 두 번째 인수는 테이블 어레이, 배열이에요. 제품 코드에서 가격까지 나오게 해주면 되는데요. 교재 정답 파일처럼 범위를 지정을 해도 되고요. 저는 제품 코드에서 가격 이 두 개만 확실히 들어가면 되니까 제품 코드 써있는 셀 그리고 레이블 필요 없으니까요. 5행에서부터 지정하도록 할게요. D5에서부터 12까지 제품 코드 해주고 가격 써있는 E12까지 이렇게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콤마 눌러주세요. 그러면 방금 지정한 테이블 어레이에서 가격이 써있는 열은 네 번째 열이 되겠죠? 그래서 숫자 4, 콤마 눌러주세요. 정확히 일치하기 위해서 펄스를 이렇게 더블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닫는 괄호 엔터키 누르면 값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여기 콤마 보이는 게 조금 나으니까 저는 표시 형식 콤마로 이렇게 회계서식 지정할게요. 그래서 앞에 H14셀 데이터가 바뀌면 여기 값도 각 행의 데이터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번의 조건부 서식만 지정하면 되죠. 방금 범위 지정한 것처럼 5행에서 12행까지만 하고요. 표의 끝 J열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홈탭, 조건부 서식, 그리고 새 규칙 눌러주세요. 수식을 입력해야 되니까 맨 끝에 있는 수식을 사용하는 거 선택, 그리고 바로 아래 칸에 클릭을 해주세요. 조건에서는 사용면적 제곱미터 값이 80 이상인 걸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용면적 제곱미터 첫 번째 행인 5행 데이터 F5를 선택, 그리고 F4키 두 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크거나 같다 80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F5 값이 80 이상이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서식 지정에서 굵게 그리고 색상 파랑색 표준색에서 선택 확인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사용 면적 이게 80 이상인 것만 이렇게 3개 줄이 파랑색 굵은 글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제2작업에 필터 및 서식하도록 할게요. 조건 1, 2번 나와 있는 상단에 먼저 제1작업에서 B4에서 H12까지 블록 설정을 하고 되어 있죠.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제2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B2셀 선택을 해놓고 홈탭 붙여넣기 열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두 번째 칸 원본 열너비 유지를 하면 너비가 자동으로 조절되어서 이렇게 붙여넣기가 되죠. 그러면 조건에 1번에 고급 필터 하도록 할게요. 제품 코드 먼저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비 전력에 대한 것 또 조건 맞춰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제품 코드 클릭 소비 전력 W 두 개를 컨트롤 C로 복사를 한 다음에 조건 범위 위치인 B14셀에 커서를 놓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이제 제품 코드에 대한 조건 Y로 시작하거나 되어 있죠. 대문자 Y예요. 대문자 Y로 시작하는 모든 것이죠. 그래서 대문자 Y 바로 뒤에 아스테리스크 문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소비 전력의 조건 앞에 제품 코드에 대한 조건에서 또는 소비 전력이 300 이하인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OR 조건이에요. AND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옆에 이렇게 15행에 쓰면 안 되고요. 한 칸 아래로 내려가서 16행에 소비 전력에 대한 조건을 써줘야 돼요. 소비 전력이 300 이하인이죠. 그래서 작거나 같다 300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 모든 데이터 구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데이터만 구해야 되죠. 그래서 먼저 지정되어 있는 제품명 클릭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제조사, 가격, 사용면적 제곱미터 이것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드래그로 이렇게 선택해도 되겠죠.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에 복사 위치인 B18셀에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세요. 이제 이 4개 데이터만 추출을 해내야 되겠죠. USL 커서를 아무 곳에나 놓아놓고요.
이제 데이터 탭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정렬 및 필터에서 고급 눌러주세요. 결과가 현재 위치가 아닌 다른 장소의 복사, 이걸 선택을 해야 아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록 범위는 B2에서 H10까지 저희 원본 데이터 이렇게 선택되어 있으면 되고요. 조건 범위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는 B14에서 C16까지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아래 복사 위치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는 B18에서 E18, 이 레이블 나와 있는 셀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앞에 조건 또는 뒤에 조건 둘 중에 하나만 다 맞아도 되는 5개 데이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B열의 데이터 글자가 좀 잘려 보이죠? 여기는 너비를 조절해서 다 보이게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되고요. B18에서부터 E23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조건의 2번 표서식 수정하기 위해서 채우기 없음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홈 탭으로 가주세요. 색상 채우는 거에서 채우기 없음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서 스타일에서 표서식 연 다음에 보통의 6번째 것, 표 스타일 보통 6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 다시 머리끄랭 줄무늬행 적용하시오 되어 있죠. 그래서 머리끄랭 체크해 놓은 상태로 확인. 그리고 이 목록 이렇게 화살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위에서 필터 단추도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앞에 머리끄랭 줄무늬행 당연히 체크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제 제3작업 피벗 테이블 해야 되는데요. 다시 제1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현재 선택되어 있는 이 블럭 그대로 삽입 메뉴로 가주세요. 그리고 제일 왼쪽에 피벗 테이블 클릭을 해주세요. 기존 워크시트 그리고 위치 클릭한 다음에 제3작업 시트로 가서 B2 셀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출력 형태 시작하는 셀이에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피벗 테이블 나타나고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나타났죠. 저희 출력 형태를 잘 보면은 B열에 있는 데이터 소비 전력 값이 아래로 5, 6, 7행 여기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행 단위에 대한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소비 전력 와트를 아래 행으로 끌어다 놓으세요. 그리고 C열에 제조사 써 있는 건 행 단위가 아닌 열 단위로 큐니스, 커리어, LQ전자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제조사는 끌어서 열로 가져다 놓으세요. 그리고 조건의 1번을 보면은 먼저 제품명의 개수 구하라고 되어 있죠. 제품명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걸 끌어다가 값으로 가져다 놓으면 첫 번째는 자동으로 개수 구하도록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조건을 보면 사용면적 제곱미터의 평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용면적 제곱미터 이거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값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그런데 이번엔 평균이 아닌 합계로 나오죠. 그래서 이걸 마우스 클릭 제일 아래에 있는 값 필드 설정 눌러주세요. 평균으로 나타나도록 이렇게 선택, 사용자 지정 이름은 뒤에 내용이 잘려 있죠. 그래서 여는 괄호 제곱미터 이 내용까지 입력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C열 여기에선 제조사로 나와야 되고 여기는 소비 전력 와트로 나와야 되죠. 두 개 셀 내용 타이핑해서 수정하세요. B열은 너비가 좀 좁아서 글자 안 보이니까 조금 키워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정렬 가운데 정렬로 제조사 소비 전력 나온 곳 맞춰놓도록 할게요. 첫 번째 B5만 선택해 놓으면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 그룹 메뉴 실행하세요. 그룹화는 현재 5행에서 11까지 나와 있는데요. 시작은 201로 변경, 그리고 단위 270까지니까 단위는 70단위로 변경돼야 되죠. 끝 단위 이 상태로 놓아도 마지막 거는 70단위로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해도 되고요. 끝 단위 410으로 변경해도 됩니다.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3개 단위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여기는 정렬 수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조건에서 세 번째 거 해야 되죠. 분석 탭에 가서 제일 왼쪽에 옵션 눌러주세요. 레이아웃 및 서식에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체크를 해주세요. 아래 빈 셀 표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별 2개 보이도록 해주세요. 요약 및 필터 탭에선 조건 4번에 행의 총합계 지우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행 총합계 표시 체크를 없애 놓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이것만 남았죠. 나머지는 이제 여기 LQ전자 커리어 큐니스가 아닌 반대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가나다 순이 아닌 반대 순서로 나와야 되니까 여기 제조사 열어서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 이 별표되어 있는 곳은 가운데 정렬되어야 되고 여기 제일 아래 총합계 이 값은 소수점 모두 반올림되고 버려야 되죠. 그래서 C5에서 H8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요. 홈 탭에서 표시 형식을 모두 그냥 회계서식으로 변경하세요.
회계 서식은 소수점 아래는 자동으로 반올림해서 4452으로 이렇게 올려주기 때문에 소수 자릿수 따로 변경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앞에 별표 2개 써있는 이거는 계산되는 글자가 아니죠.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홈탭에서 가운데 정렬, 가운데 맞춤으로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는 가운데 정렬로 바뀌었고요. 숫자로 되어 있는 부분은 숫자면서 회계서식이죠. 여기는 가운데 정렬로 바뀌어도 그대로 오른쪽 정렬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모든 내용 끝났죠? 글자가 겹쳐 보이는 부분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이 알아서 열너비 조절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4작업 차트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제1작업 시트로 이동을 해주세요. 이 모든 데이터 쓰지 않고요. 출력 형태 보고 필요 데이터만 선택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요. 출력 형태 가로축을 보면은 회오리 DQ부터 나와 있죠. 그러면 제품명에 대한 데이터 이걸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 범례 나와 있죠. 사용면적 이것도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격 써 있는 이 앞에 이 세 개의 열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품명에서 레이블부터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회오리 DQ는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뽀송 뒤에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마우스를 놓고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회오리 DQ 16 클릭을 해주고 그 아래 또 필요 없죠. 그래서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그 아래 클라윈드 i2 선택, 그리고 뽀송 dx4 선택, 그리고 클라윈드 i 선택, 마지막으로 회오리 DQ 20 선택,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가격과 사용 면적은 같이 붙어 있으니까 동시에 하면 되는데요. 같은 행 단위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가격에서부터 이렇게 5행까지 F열 선택, 다시 7행 이렇게 선택, 또 컨트롤 키 계속 누른 상태로 9행에서 12행까지 이렇게 2개열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선택 잘못됐다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줘야 합니다. 이제 삽입 메뉴로 가주세요. 차트의 조건 1번에 묶은 세로막 대형화라고 되어 있고요. 조건의 7번 그리고 출력 형태를 보면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가격 계열을 변경하고 보조축 지정해야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같이 할 건데요. 차트 메뉴 위에 거미줄 바로 위에 있는 콤보를 목록 열어주세요. 그리고 사용자 지정 콤보 차트 만들기 눌러주세요. 콤보 선택되어 있고요. 옆에 계열 이름 2개 나오고 있죠. 가격에 대해서 묶은 세로막 대형이 아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그리고 보조축 지정. 그러면 아래에 있는 사용면적 제곱미터는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출력 형태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나타났고요. 이제 오른쪽 메뉴에서 차트 이동 눌러주세요. 그리고 새 시트 선택한 다음에 제4 작업이라고 입력,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제4작업이 제일 왼쪽에 있기 때문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제일 끝에 오도록 해주세요. 제1, 제2, 제3, 제4작업 순위 되어야 합니다. 차트 바깥쪽 테두리 선택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디자인 탭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조건에서 1, 2, 3번까지 했죠? 4번 디자인 도구 할 텐데요. 디자인 탭의 왼쪽 빠른 레이아웃 누른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레이아웃 3 선택, 바로 옆에 차트 스타일에선 스타일 1 선택을 해주세요. 5번의 영역 서식 지정하기 위해서 선택은 바꾸지 않고요. 먼저 홈 탭으로 가주세요. 글꼴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로 변경, 글자의 색은 검정색, 그리고 채우기 효과 질감이니까요. 차트 도구의 서식으로 가주세요. 도형 채우기에선 질감 선택을 해주고 분홍 박엽지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림 영역에 대한 설정이 있죠. 마우스 올렸을 때 그림 영역 나타나는 곳 클릭을 해주세요.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의 제목 서식,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글자 선택하고 내용을 수정하세요. 입력하고 ESC키 누르면 이렇게 바깥 테두리만 선택되어 있죠.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 색깔 흰색 지정, 그리고 윤곽선 검정색 지정, 그리고 홈 탭 가주세요. 홈 탭에서 글꼴 동일하게 굴림, 그리고 굵게 속성 지정,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정렬 그대로 놓으면 되고요. 이제 7번 서식 첫 번째 줄 했고요. 계열에서 표식 바꾸는 거 레이블과 표시 두 개를 해야 되죠. 먼저 표식 꺾은 선형에 아무 곳이나 꺾여 있는 부분 더블 클릭해 주세요.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메뉴 중에 채우기 및 선 있죠. 클릭을 하고 표식 누른 다음에 표식 옵션 열어주세요. 기본 제공 선택한 다음에 형식에서 같은 모양 삼각형 모양 선택, 그리고 크기는 10으로 변경해서 엔터키 누를게요. 레이블 값 나타나 있는 것은 현재 선택되어 있는 여기죠. 뽀송 dx4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렇게 위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막대 그래프의 값인지
표시기는 꺾은 선형의 값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막대 그래프에 올리면 값이 81, 표식에 올리면 값이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막대 그래프 이 값에 대한 걸 해야 되는데요. 한번 이렇게 선택하면 모든 막대 그래프 선택되죠. 다시 한번 뽀송 DX4의 막대 그래프만 클릭하세요.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데이터 레이블 추가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위쪽에 나타납니다. 이제 눈금선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림 영역의 가로선 클릭을 해서 선택, 그리고 서식 탭으로 가서 도형 윤곽선 검정, 그리고 윤곽선의 대시 종류를 파선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그림 영역의 왼쪽, 오른쪽, 아래 테두리 선이 나와 있는데 현재 없죠. 이거는 왼쪽에 숫자 클릭한 다음에 서식에 도형 윤곽선 검정, 오른쪽 숫자 클릭한 다음에 도형 윤곽선 검정, 아래쪽 가로축 글자 선택한 다음에 도형 윤곽선 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에 대해선 출력 형태 보고 수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차트 바깥쪽을 클릭을 해주세요. 차트 아무것도 선택 안 됐죠? 다시 한번 왼쪽에 숫자 아무거나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축 서식으로 해서 축 옵션 최소 최대 주단위 변경할 수 있도록 나타나죠. 최소값은 0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0이 아닌 하이픈으로 나타나야 되죠. 여기는 표시 형식을 열어서 범주가 숫자가 아닌 회계로 변경, 그리고 기호는 없음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최소값만 하이픈으로 나타나고요. 단위는 10단위씩 변경, 최대값 90, 다른 건 변경할 필요 없죠. 오른쪽에 보조축 숫자 아무거나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도 최소값은 0원, 그리고 최대값은 60만, 그리고 단위는 10만이 아닌 15만 단위로 변경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를 15만으로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눈금 왼쪽에 선이 하나 나와야 되죠. 그림 영역으로 봤을 때는 바깥 영역으로 선이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눈금 한 다음에 주눈금 바깥쪽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8번 법례명 두 줄로 나와 있는 거 수정하는 건데요. 법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 누르세요. 그러면 법례 항목 계열에서 사용 면적 이거를 선택해서 편집 눌러주세요. 그리고 계열 이름 이거를 그냥 모두 지워버리고요. 사용 면적 여는 괄호 제곱 미터 직접 입력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확인을 눌러주면 바로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나죠.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제 도형을 만들어야 되죠. 모양 위치는 출력 형태 보고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삽입 메뉴 또는 서식 메뉴에 도형 있죠. 제일 아래쪽에 설명선이 있어요. 두 번째 것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필요한 크기만큼 맞춰주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노란색 핸들 있죠. 이걸 잡고 튀어나와 있는 부분도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도형의 서식, 도형 채우기 색깔 흰색으로 변경, 그리고 도형 윤곽선 이미 나와 있으니까 따로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이 안에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데요. 도형의 글자색은 항상 흰색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홈탭에서 글자색 검정으로 변경할게요. 그리고 글꼴 이름은 굴림으로 변경, 차트하고 동일한 글꼴이에요. 글자 크기도 동일하게 11포인트, 그리고 정렬은 세로와 가로 모두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을 하고 내용을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차트에 대한 모든 작업 끝이 났죠. 혹시라도 다른 버전 사용해서 색상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차트의 막대 그래프 너비가 현재보다 좁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런다면 차트 바깥쪽 클릭한 다음에 막대 그래프 한번 클릭하세요. 그럼 오른쪽에 간격 너비라고 해서 이걸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출력 형태의 값이 75 정도로 그렇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120 또는 125 이런 식으로 변경되어 있다면 75로 바꿔놓으면 현재 출력 형태하고 비슷한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장하고 제출하면 되는데요. 잠깐 제2작업 시트로 가보세요. 현재 조건부 서식으로 지정되어 있는 값 제1작업에서는 사용 면적 값이 80 이상인 이 3개 셀만 이렇게 색상 다르게 나타나야 되죠. 그런데 제2작업에서는 다른 곳에 이렇게 조건부 서식 지정되어 나타나죠. 이 표가 시작하는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되어 나타나는데요. 조건부 서식은 제1작업 시트에서 지정됐기 때문에 이 제2작업 시트에서는 출력 형태도 없죠. 그래서 이거 달라도 감점사항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시간 남아서 이것까지 수정할 수 있다면 수정을 해 놓으세요. 조건부 서식 메뉴 누른 다음에 규칙 관리 들어가세요. 그리고 서식 규칙 표시에서 현재 워크시트 눌러서 여러 개 나온다면 삭제하고요. 하나만 나온다면 그거 선택한 다음에 규칙 편집 눌러주세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제1작업 느낌표 없애 놓으세요.
그리고 확인 누르고 적용 범위가 동일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여기 B2에서부터 해도 되고요. B3에서부터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범위가 적용 대상이 바꿀 필요는 없죠. 바로 이제 확인을 누르면 사용 면적이 80 이상인 곳만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